근데 우리 집안에 풍수적으로 중요한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안방입니다. 이 안방에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우환을 몰고 올 수 있고요. 안방에 화장실 그리고 여러분들 침대 옆에 이것이 있다면 많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고 지금 당장 버리고 실천하십시오. 네, 멋지동입니다. 사실 풍수 인테리어 정말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고 계실 거고 평상시에도 들어본 것들이 중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교의 경전인 여시춘추 팔람을 보게 되면요, 진해의 무지라고 하여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듣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돌아보십시오. 그 이야기만큼 실천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자신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분명 없을 겁니다. 사람이란 망각의 동물이고 내일은 또 새롭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펼쳐진 삶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도 내일 다시 그것을 100% 기억하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실천하고 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좋을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 강의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들 잘 지켜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밝혀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안방에 들여서는 안 될 물건,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입었던 옷입니다. 입었던 옷.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밖에서 외출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입었던 옷, 그 상태 그대로 이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동선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주의를 하시라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기운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죠. 좋지 않은 곳, 불결한 곳은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곳에서 묻어오는 그 나쁜 기운을 내 집안으로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디를 다니셨던 간에 집안은 그 어떤 곳보다도 순수하고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외출복은 가급적이면 안방 말고 다른 곳에서 벗어두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아, 우리 집은 좁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침대 위에 툭툭 입었던 옷 던져놓지 마시고 깨끗하게 밖에서 먼지 잘 털어가지고 안방에도 넣고 옷장에 잘 보관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음식인데요. 지금 제가 안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잠을 자는 공간을 주로 했을 때 안방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자는 공간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그렇죠. 아플 때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을 먹어야 될 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식탁이든 어디 밖에서든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정상적인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편리성을 위해서 안방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식기류라든지 혹은 음식에서 떨어지는 그런 국물들, 여러 가지 튀는 것들 생각을 했을 때 청결해야 되는 그 안방이라는 공간 생각하셔서 음식은 밖에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안방 자체를 어떤 노는 공간으로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스피커 시설 혹은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또 음식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가급적이면은 다른 공간에다가 꾸미는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갈등입니다.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나쁜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안방까지 가져올 정도로 걱정할 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밖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내가 자기 직전까지 걱정할 그런 일이라면 정말 큰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끈을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 다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갈등을 안방에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절대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큰 일을 할지라도 일단 잠을 잘 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내일 생각을 하는 것도 오히려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일거리입니다. 요즘은 뭐 다 노트북 하나쯤 혹은 태블릿 하나쯤은 다 들고 계시니까 직장에서 하던 일들을 집 안으로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저기서 일을 하시고 또 침대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일은 말 그대로 일입니다. 집안 자체에 일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 않은데 안방에 일을 가져오는 거는 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도 했었고 지금은 직원을 고용을 하는 이런 회사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직장인일 때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일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하는 일을 집 안으로 가져가는 거는 그 사람이 일에 있어서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정말로 직장에서 일이 많은 경우도 있긴 있겠죠. 과다한 업무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그거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장 안에서 해결하는 게 그게 더 현명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회사에 다닐 때, 직장인일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남자분들 담배를 많이 피우러 가시는데, 이 담배 피우는 것도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은 담배 피우러 가가지고 또 그냥 있겠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하루에 한 대만 담배 피우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담배 피우러 나가고 하면은 그 시간만 합해도 하루에 거의 2시간, 진짜 2시간 정도 가까이 될 만큼 많은 여담을 나누는 그런 직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밤에 야근을 또 합니다. 야근해가지고 모르는 중간 관리자분들은 열심히 일하네 막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은 직장에서 딱 끝내시고 집에서는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라든지 아니면은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진정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방 얘기하다가 일 얘기가 나와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는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거는 다 잘 아시죠? 안방은 그 어떤 공간보다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불결함을 의미하는 쓰레기통은 가급적이면 안방에 두지 마시라라는 거 한번 짚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식물과 꽃에 대해서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풍수 컨텐츠들도 그게 2차, 3차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뭐 어찌됐건 올바른 내용이 전파되는 거는 좋습니다. 안방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식물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에너지가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안방에 너무 많은 식물들 두지는 마시라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요, 너무 많은 인형들입니다. 인형들. 간혹 이제 자녀분들 방에 이렇게 인형들 많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실상 그게 뭐 청결의 의미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인형과 관련된 공포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나온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물건에도 사람이 정성을 들이고 기운을 쏟으면은 거기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운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을 본뜬 혹은 동물의 모양을 본뜬 그런 인형들이 방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실상 침실 풍수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V입니다. TV.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뭐 요즘은 TV 아니더라도 모니터 같은 거 혹은 태블릿 PC 거치대를 이렇게 딱 정말 잘 나와 있는데요. 뭐 회사의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저도 보면은 정말 사고 싶다라고 느낄 만큼 너무 잘 돼 있긴 합니다. 집에 침대에 가만히 들어 누워 있다가 모니터 보면서 뭐 유튜브든 아니면 여러 다른 OTT 통해 가지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잠들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2시, 3시 그냥 가게 됩니다. 저도 사실 드라마 정말 좋아해서 그 마음 너무나 잘 아는데요. 안방만큼은 특히나 가전제품들은 두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깊은 잠을 위해서,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는 치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형 평소에 계신 분들, 아마 계속해서 불편한 생각이 드신 분들 분명 있을 건데요. 작은 평수라 하더라도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다른 강의든 어디 현장에 나가서든 이야기 드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작은 평형대라고 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풍수는 뭐라고 했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내가 넓은 평수에 살든 내가 좁은 평수에 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그 풍수 인테리어, 풍수의 법칙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설령 원룸에 살아가지고 침대 하나 놓으니까 끝나는 그런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마음으로 이렇게 공간의 구분을 두고 영역을 잘 설정하시면은 더 나은 공간을 경영해 내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크든 넓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모두 다 적용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쓰레기통이죠. 화장대 쓰레기통이라고 해가지고 작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대 쓰레기통 물론 여기 두면은 뭐 면봉이나 어떤 화장솜이나 다른 뭐 과하신 분들은 어떤 위생용품도 이렇게 버리시기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화장대 위에 쓰레기통은 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 자체적으로도 봤을 때 쓰레기통의 개수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쓰레기통을 놔둔다라고 하면은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거기 한 곳에 머무르면은 또 거기에 그 특유의 기운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통을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더러운 기운이 모이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화장대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 공간에 있으면은 더더욱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화장대에 그 쓰레기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기운과 반대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쓰시고 바로 집에 어떤 공동의 휴지통에다가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두시지 가능하면은 어쨌든 안 두는 게 좋고 이 화장대 자체가 여러분들 안방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안방에는 쓰레기통도 두지 말고 가장 깨끗하게 둬야 되는데 이 화장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보석함. 화장대에다가 또 보석을 여러분들이 같이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한 가벼운 어떤 주얼리 같은 것들 이렇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중요한 여러분들 뭐 폐물이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뭐 비싼 명품 시계 어떤 장신구 금부치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운적으로 정통의 원리에 맞는 겁니다. 왜냐? 귀중한 거 정말 그 값어치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누군가가 봤을 때 시샘을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요한 그런 귀금속들은 보이지 않게 둬야 되는 것이 드러내면은 그만큼 재물운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놓으셨던 분들은 얼른 서랍의 공간 잘 마련하셔가지고 곱게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지금 보석함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주얼리들, 값싼 주얼리들 때에 맞춰서 하시는데 요것도 묵혀두시면은 또 녹슬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냥 딱 한철 쓰시고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내가 안 하겠다 싶은 것들은 녹쓰는 거 같이 두면은 그만큼 다 운에 안 좋겠죠. 그런 거는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화장대에는 조명이 있는 게 좋습니다. 화장대에 있는 위치가 안방의 확률이 높은데 안방에는 어떤 조명을 주면 좋은지는 제가 안방과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안방에 있는 화장대라고 한다면은 그 화장대에 있는 조명은 내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아주 은은하면서도 직접적인 그런 조명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 얼굴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봐야 그래야 내가 아침에 나가기 전에 얼굴을 단장하면서도 내 환한 얼굴을 보면서 기분을 좋게 해서 하루의 운을 상승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좋은 향수 하나쯤 여건이 되신다라면은 구비를 하셔가지고 화장대 위에 올려놓으면은 참 좋습니다. 이 좋은 향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케이스 자체도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보석과도 같은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보는 자체로도 기분이 좋고요. 향수 자체가 또 좋은 향을 낸다라는 거.
이 향이라는 거 정말 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향수를 쓴다는 것은 좋은 옷을 입는 것과도 같습니다. 좋은 향수 사실 하나 써놓으면은 뭐 오래 쓰시는 분들은 뭐 몇 년도 쓰십니다. 그렇게까지 뭐 오래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옷을 하나 사는 것처럼 향수도 그렇게 하나쯤 구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계신 뭐 와이프나 남편이 있다면 옆구리 하나 쿡 찔러가지고 올 생일 선물에 하나 사달라라고 해서 화장대 위에 그렇게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금이 간 거울인데요. 요즘엔 이런 분들 잘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어머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대에 구석에 금이 가버리면은 가운데가 아니라 구석에 금이 가버리면은 이렇게 노란색 테이프로 쭉 붙여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돈이 비싸게 나가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끼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시는데 이왕이면은 금이 간 거울은 정말 정말 나쁜 의미니까 특히나 금이 간다라는 거, 내 얼굴에 금이 가는 거, 우리 집 안방에 그 좋은 운에 금이 간다라는 거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금이 간 거울이 있다면 얼른 교체해 주십시오. 화장대 교체하셔갖고 다시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째로 앞에 했던 내용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금이 간 아이섀도우, 파운데이션, 팔레트 등 이렇게 딱 화장품 또 오래 쓰시다 보면은 이게 너무 굳어가지고 금이 가버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금이 가버리곤 한데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이 간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 얼굴에 바르는 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상당히 흉한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주 고르게 쫙 펼쳐져 있는 거를 내 얼굴에 싹 발라야 되는 거지 금이 간 거 뭐 문대 가지고 이걸 억지로 내 얼굴에 바르는 거 내 얼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함부로 다루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금이 간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딱 쓸 거만 딱 사가지고 자주 쓰고 그렇게 교체 주기를 더 높여주는 게 훨씬 더욱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화장대 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장대 위치 중에서 안 좋은 위치는 바로 이게 안방문을 열자마자 화장대 거울이 바로 딱 보인다. 이거는 안 좋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현관문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쁜 화장대 위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침대를 비추는 위치입니다. 침대를 비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뒤에 사진 보시면은 여기 거울이 이게 거울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측면을 비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왜냐면 많은 분들의 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옆에 이렇게 여기 말고 요 밖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삐져나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돼가지고 요 벽이 설치되어서 거울을 놓는다 하면은 가장 베스트겠죠. 베스트인데 그게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침대에서 눈 떠가지고 바로 보이는 요 정면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두면은 안 되고요. 가장 나쁜 거고요.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막으시고 이제 측면에 두는 거 이거는 2번째로 나쁜 거고요. 그다음 뭐 요럴 때 이제 2번째로 나쁜 경우에는 이제 예쁜 천으로 덮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쓰실 때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러 나간다든지 아침에 화장하시고 단장하시고 났을 때는 이제 예쁜 천으로 이렇게 싹 덮어두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작은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선 위치적으로 봤을 때 머리 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대 위, 내 머리 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는 참 좋지 않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음택을 고려할 때도 특정한 조상님 산소가 있을 때 그 밑에 자손이 그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양택에서도 내 머리 위로 뭔가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자고 잠시 머무르는 공간인 침대라 할지라도 역시나 이 공간의 원리, 자연의 원리, 풍수의 원리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이 원리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정보들을 많이 접하시겠지만은 그 정보들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그 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내 머리 위에 무언가가 있을 때 이것은 나를 곧 압박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내 머리 위를 압박하는 거고 내 관계를 압박하는 거고 내가 무언가 하는 일을 압박할 수 있는 이 나쁜 것들 당장 머리 위에서 치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까지 너무 또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다음에 새롭게 이사를 가실 때 그때는 주의를 하시라 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침대 옆에 있는 장식품들입니다. 장식품들 다 나쁘다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침대 옆에 장식품들은 다만 거실이라든지 현관에 두는 장식품들보다 조금은 더 주의를 하셔서 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도 수없이 많은 집들 계속해서 직접 들어가서 보고 있지만은 거기 안방에 보면은 항상 옆에 그 의뢰인분들 나름의 소중한 물건들을 두고 나십니다. 저 역시나 사실 침대에 제 머리맡 옆에 그 소중한 저만의 물건을 두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이제 깨끗한 물건인지 나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물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약간 뭔가 좀 지저분하다, 너무 외부의 기운을 끌어오는 것 같다라는 소품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드리기보다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침대 옆에 있는 장식품을 내가 뭘 두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어찌됐건 침대 주변에는 특히나 오래된 물건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뭐 어떤 고가구 아니면은 뭐 되게 오래된 이런 장식품들 좋은 의미로서 물론 두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늘 이야기 드리죠. 풍수지리적으로 양택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생기가 나야 하는 공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맑고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것들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생기를 온전히 집안의 기운을 온전히 끌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가급적이면은 오래된 물건들 너무 나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골동품과 관련된 것들은 옆에서 치워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어떤 이 물건을 뒀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예민하신 분들은 그 꿈자리가 뒤숭숭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새 그 꿈과 관련된 영상들이 조회수가 몇 번 잘 나오다 보니까 그 현장에 계신 의뢰인분들도 이제는 그 꿈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제가 뭐 꿈을 일일이 다 해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뭘 해몽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꿈을 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아, 너무 내용이 요사스럽다. 꾸고 났더니 막 몸도 무겁고 기분도 나쁘고 내용도 찝찝하더라 라고 하면은 나쁜 꿈인 거고 그게 이 물건을 드리고 나서부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가을에 맞춰서 여러분들 풍수에 맞춰서 침대 침구를 잘 교체해 주시면 좋죠. 당연히 우리가 여름에 여름 옷을 입고 가을이면 가을 옷을 입는 것처럼 침대도 여름 이불 놓아두시고 가을이면 또 가을 이불 놓아두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뭐 물론 집안에서 여러 가지 더위라든지 추위에 따라서 그렇게 두시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시시때때로 맞춰서 집안의 침구, 커튼 등 이런 것들 잘 교체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색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사실 색상은 원체 주관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색깔을 딱 특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여러 가지 배치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들어가게 되면은 색깔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반적인 영상일 때는 딱 어떤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냥 밝은 색깔, 편안한 색깔 위주로 꾸미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침대 위치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방문이 열리는 정도인데요. 그 침대 방향은 이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침대 방향을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안방문을 탁 열었는데 바로 뭔가 침대가 다 보인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다 이런 경우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침대를 그렇게 맞춰서
옮겨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뭐 물론 그 실제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은 옮기든지 배치를 통해서 변형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지내시는 그 30평대 아파트를 하더라도 안방 안에서 이렇게 침대를 옮기기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40평대 이상이 돼야 조금 더 여유롭게 침대를 옮길 수가 있지, 보통 이제 그 밑에 공간일 경우에는, 아파트일 경우에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침대를 옮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안방 문이 이렇게 이제 활짝 열면은 다 보인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활짝 열면서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임시 방편이긴 한데 그래도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문 활짝 열지 마시고 반만 열고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안방이 이렇게 넓지는 않고 침대는 또 넓은 걸 쓰다 보니까 딱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 열면은 당연히 침대가 다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커튼도 치고 블라인드도 치고 또 생활할 때도 방문 최대한 안방문 활짝 안 열고 반만 열어가지고 밖에서 안방 머리, 침대 머리가 보이는 거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내 집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침대 방향입니다. 이거야 뭐 늘 이야기 드렸으니까 굳이 길게 이야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동쪽하고 남쪽만 가리시면 되고, 뭐 그러면 다른 쪽에 두면은 큰일 나냐 라고 하는 건데, 뭐 바로 하루아침에 큰일 나는 경우는 잘 없겠죠. 하지만 이 운이다라는 거, 제 책에서도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 운은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나쁜 운을 쌓았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나빠지진 않겠죠. 근데 이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엉터리라고 하기에는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운의 원칙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두국자 믿으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는데, 회두국자는 자연의 이치, 정통 풍수의 이치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만큼은 저희 가문의 이름을 걸고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